자, 이제는 취소소송.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현대가, 삼성이 과징금 10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100억의 과징금 부과처분. 하지만 갑은 억울합니다. 담합행위 한 적도 없는데 100억이란 돈을 내라 그러니까. 하지만 이달 말까지 내라 그러면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독촉이 오겠죠. 안 내면 압류가 들어오겠죠. 안 내면 공매하겠죠. 이렇게 해결한단 말이야. 따라서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안 내려면 구제의 길로 가야 된다고. 가서 따지면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죠. 취소 심판. 아니면 바로 가도 되고, 바로 가도 되니까 이제는 취소 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취소 소송. 이 취소를 받아야만 돈을 안 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연탄공장 허가를 신청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대요. 연탄공장 허가 처분을. 그러면 이제 누가 다툴까요?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다투겠죠? 인근 주민들이 이 연탄 공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연탄 공장 허가를 취소를 받아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돼? 소장을 써야 되겠죠. 소장. 원고, 갑,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인근 주민, 가벌병정 이름 다 써야 돼요. 여기 다 쓸 수 없으면 뒤에 별첨해서 이름을 하나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다 써야 돼요. 피고는 갑만 생각하면 갑. 피고는 누구 써야 돼요? A, 행정청, A, 구청장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청구 취지라고 써야 돼요. 취지. 뭘 청구하는 건지 이렇게 써요. A 구청장이 갑액 2015년 16년 3월 2일 날 갑액에 발령한 100억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요. 뭐 한다고? A가 갑에게 발령한 100억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이게? 취소한다는 판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취소소송.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무효 확인 소송. 그렇죠? 이 취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하는 원인을 써야 돼요. 어떻게 쓰면 돼요? 나는 담합행위도 하지도 않았는데 담합행위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이런 주장. 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위법한 이유를. 그리고는 소장을 2장을 써서 법원으로 가야 돼. 지금은 이제 전자소송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일단 인터넷상으로 제출을 하든 직접 가서 제출을 하든 제출을 해야 돼요. 가면 뭘 하냐면 인지를 붙이고 오라 그래요. 인지를. 한 10만원 조금 안 돼요. 한 9만 얼마예요? 인지가. 이런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니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져요. 돈 달라는 소송은. 근데 이거는 돈 달라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뭐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이니까. 자, 그래서 1,100원인가 하여튼 그런 걸로 가정을 해서 한 9만 얼마를 인지대로 붙이면 돼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죠, 인지대는. 그래서 2장을 써서 법원에다가 이제 접수하러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접수한 사람이 봅니다. 소장 써여져 있고, 형식을 갖췄어요?
인지가 안 붙어 있으면 저 은행 가서 인지 사서 붙여라 그래요. 붙이면 2장을 제출하면 이제 소를 접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사건은 한 사람이 재판을 안 해요. 합의부에서 재판을 해요. 합의부란 말은 3명이서 재판을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이면 서울행정법원, 대구면 대구지방법원 본원, 그 다음에 뭐 제주도도 제주도법원, 본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있겠죠. 행정 1부, 행정 2부, 행정 3부 이렇게 부가 나눠져 있다고. 1부에 3명 판사, 2부에 3명 판사. 이제 지금 뭐 1부에 이미 사건이 많이 있으면 3부에 이제 배정할 차례면 3부에다가 이 사건을 맡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판 정해지겠죠. 재판장, 배석 판사들 3명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소장 부본을, 소장, 부록 한 장 더 쓴 거, 요거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될까? A 구청장은 지금 인마가 소를 제기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죠. 소장 부본을 갑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원고 갑과 A 사이에 소송이 걸린 거야, 이제부터. 소장이 딱 송달되는 순간. 소송이 걸렸단 말을 이제 좀 유식하게 소를 제기하면. 근데 법원은 심리를 해야 되겠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법원은 결론을 내야 되겠죠? 법원의 결론을 뭐라 그래요? 이런 소송을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가 제기되면 이제 소송이 걸렸다 그래요. 개자를 써서 소송 계속 중이다 이렇게 써요. 소송 계속 중이란 말은 소가 걸려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는 이제 시험에서 반대말 같은 게 없기는 뭐 출제는 안 하고 그냥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소가 제기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법원은 그래,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진짜 위법한지 따져보자. 먼저 그렇게 심사를 안 해요. 뭘 먼저 하냐면 소라는 걸 제기를 하려면 갖추어야 될 조건이 따로 있어요. 소의 제기 요건이란 게 따로 있다고. 짧게 말하면 소송 요건이 따로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요건을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따져봐서 구비하고 있으면 다른 심판으로 이제 다른 걸 또 따지러 가고, 구비하지 못했으면 바로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부적법한 소송을 넌 제기해왔니? 따라서 돌아가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때립니다. 이게 이제 각하 판결이라고 그래요. 각하란 말 들어봤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각하당합니다. 요건을 다 갖추면 이제 진짜 본안을 이제 심리합니다. 요건 심리, 본안 심리를 하게 되죠. 본안 심리가 뭐예요? 아, 이제 요건은 다 갖췄네요. 이제 진짜 따져보자 이거죠. 이 청구 취지하고 원인이 맞는 말인지. 뭘 따지는 거죠? 쟤는 비리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그래요. 진짜 위법한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위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법하니까 취소해줘야 되겠죠.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취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죠.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말이 맞네. 받아줄게. 인용할게. 인용 판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위법성을 따져봤더니 위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너는 위법하다고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했지만 따져보니까 위법하지 않네. 너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이 때리죠. 기각한다는 판결이 때리죠. 기각 판결. 이렇게. 판결의 종류는 3가지. 각하 아니면 인용 아니면 기각. 3가지. 각하 판결, 인용 판결, 기각 판결.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 본안 심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면 위법하고, 법률 유보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하면 위법하고, 법률 우위 원칙, 성문법, 불문법을 위반하면 위법하고, 비리 원칙 위반해도 위법이고, 그렇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도 위법이고, 그렇죠? 그렇게 위법성을 따지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절차를 안 거치면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니까 위법하고, 취소한다는 판결을 때려줄 거다. 이 위법은 앞에서 배웠다. 2편, 3편, 1편에서 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건심리가. 도대체 소가 제기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날 좀 했어요. 이거는 대상이 적격한 대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원고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세 번째, 협의에 소익도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피고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잘 갖춰야 돼요. 5번, 기간을 지켜야 돼요.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안 돼요. 여섯 번째, 다행히 지금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옛날 같으면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오면 각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임의적, 안 거치고 가도 돼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국세랑 관세소송, 공무원의 징계소송, 도로교통법소송, 면허취소, 면허정지, 국관공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필요적인 전치예요. 바로 법원으로 가면 안 돼. 나중에 외우면 돼. 그 다음에는 관할, 우리나라에는 법원이 엄청 많죠. 대구에다가 해야 되는지, 서울로 가야 되는지, 제주도에 가야 되는지, 대전에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관할도 정해져 있다면, 관할 법원이. 이게 이제 지역관할, 토지관할이라 그러는데, 피고의 소재지 행정법원이에요. 피고 소재, 원고 소재지가 아니고,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부동산 관련돼 있으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 거기도 되고요. 원고가 아니라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이게 또 한 문제야. 원고 소재지 행정법원. 제소 기간은 영업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혹시 내가 몰랐잖아요. 그러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근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으면 기다려봐야죠. 결과가 나오기를. 그래서 재결이 나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못 받았으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숫자를 외워놔야 되는 거죠. 이런 기간을 지켰어요. 원고는, 대상은 이미 배웠어요.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공부했죠. 두밀분교 조례는 대상적격 통과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법령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예요. 그렇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고는 아까 반사적 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어요. 협의의 소익도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피고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죠. 행정주체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각하됩니다. 이 요건을 갖춰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보죠. 대상, 뭐예요? 100억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했죠.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하명, 행정행위, 처분성 긍정, 통과. 원고 누구예요? 갑.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갑이니까 갑이 다툴 수 있어야 되겠죠. 원고, 통과. 협의의 소익 있다가 하고. 피고, 이 처분을 한, 이 처분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놈, 도장 찍은 놈, A 행정청을 피고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간은 안 날로부터, 뜯어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안 거치고 가도 돼요. 과징금 저런 거는. 관할법원은 A 행정청이 만약에 대구시 중구청장이면 대구시 지방법원 본원에다 제기하는 거고, 국토부 장관이 한 처분이면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되는 거고, 제주도지사가 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원에다가 제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제기하면 되는 거죠. 자, 요 요건 하나하나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는
다른 데 가서 또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 제기해놓고? 안 돼요. 소송은 한 번만. 중복 제소가 안 돼요. 중복해서 다른 데 가서 또 제소하면 안 돼요. 법원은 뭐 해야 될까요? 소가 제기되면 심리하고 판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고.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뭐냐면 100억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이달 말까지 3월 말까지 내야 된대요. 근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3월 31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하고 독일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내야 돼요. 독일은 안 내도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가 않습니다.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부정지가 원칙이란 말은 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소송은 제기했더라도 그대로 가니까 나는 31일까지 돈 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제도예요.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소송 제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업을 못해요.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독일은 반대예요. 독일은 소 제기하는 순간 집행이 잠시 정지됩니다. 영업정지가 잠시 효력을 멈춰요. 그러면 영업하면서 소송하면 돼요. 이기면 영업 안 해, 계속 영업하면 되고, 지면 걸려있던 기간을 다시 영업을 안 하면 되겠죠.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무조건 영업이 계속,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10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3월 30일까지 내야 된다 그랬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100억을 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중대한 자금 사정의 위기에 빠지게 돼요. 100억이라는 돈을 내버리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곧 도산이 돼버려요. 근데 1년 후에 저 소송에서 이기면 뭐예요? 이미 회사는 도산.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 결정이란 걸 받으면 돼요. 그러면 스톱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송 제기하면서 거의 다 뭘 하냐면 집행 정지도 같이 신청을 해요.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런 과징금 100억 저런 거는 집행 정지를 또 받아주기도 합니다. 왜?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처분.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뭐예요? 이미 회사가 끝장나버리는데. 그죠? 자, 이게 한 문제예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X.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 사람이면 틀리겠죠? 독일은 집행정지가 원칙이에요. 반대로 거기는 예외적으로 집행을 부정지합니다. 소송을 남용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보이면 정지 안 시켜줘요. 반대로. 하여튼. 다 했어요. 종각. 끝났잖아요, 이제 취소소송. 자, 710페이지. 항고소송 중에 이제,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하여튼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자, 제일 먼저 취소소송부터 해보자. 그래서 위법한 처분 재개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변경의 의미는 큰 의미가 아니에요. 세금을 1억이 부과된 거야. 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8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잘못 부과된 거예요. 그 2천만 원을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천만 원에서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빠지죠. 그것도 일종의 변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중요하진 않아요. 자, 취소소송의 성질은 주관적 소송이에요, 객관적 소송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개인의 권리 구제가 주관적 소송이죠. 주관적 소송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죠. 형성소송이에요, 확인소송이에요. 형성이 뭐라 그랬어요? 있는 걸 없게 만들거나 이 A를 B로 바꿔버리거나 없는 걸 있게 만들거나 하여튼 변화를 주는 걸 우리는 형성이라 그래요.
자, 취소 소송은 어때요? 자, 아까 집행 부정지라 그랬어요. 그건 큰 의미는 아니고 이거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처분의 효력은 공정력 살아있어요. 취소되지 않는 한. 근데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한다는 판결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효력이 있는 것이 소급해서 없었던 게 됩니다. 없애는 소송이에요. 있던 효력을 없애는 소송이니까 형성소송 맞죠? 그래서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게 다수설인 거예요. 서울대 계시는 박지원 교수님 같은 분들은 확인소송이라고 보자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형성소송이다. 다음 소송물은 이 개념은 좀 어려워요. 처분의 위법, 개개의 위법 사유를 소송물로 보는 견해 X. 처분이 위법하고 저 뒤에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 X. 그게 아니라 셋째 줄. 처분의 위법성 일반 동그라미, 위법성 그 자체 동그라미. 그게 소송물이라는 게 통설 판례다. 뭔 말인지 몰라도 암기. 시험은 개개의 위법 사유도 아니다. 위법성 전체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처분의 위법성 전체를 다툰 거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비례의 원칙만 주장했다고 해서 비례의 원칙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또 있으면 다른 것도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몰라도 돼요. 암기. 시험은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개개의 위법 사유를 의미한다. 는 게 통설판례다 그러면 X다 이 말. 처분이 위법할 원고의 법적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통설판례다 X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됐습니다. 판례 B급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위법성 전체고 이런 뜻이에요. B급. 2번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이렇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습니다. 소송물이 다르면 전혀 다른 소송이에요. 기판력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그냥 B급 암기예요. 그냥 이런 거는 맞는 판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송 요건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소송 요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이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한 법원의 본안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본안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건. 당연하고.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손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기각된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각하된다. 그렇죠? 소송 요건은 어떤 게 있는데?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피고적격, 제소기간, 임의적 전치주의, 관할법원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제기해야 된다. 자, 이런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 동그라미. 법원이 말을 안 해도 열심히 찾아보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 벌겋게 뜨고 찾아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손은 부적법하니까 각하한다. 각하 별표 기각 X 반대말로 낸다. 아주 기초적인 걸 많이 물어요. 소송법 자체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소송 요건을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상적격부터. 그렇죠? 첫째,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은 처분 등이라고 하는데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자, 사성 넣고 요까지가 처분이에요. 및 심판에 대한 재결. 요게 더 붙기 때문에 처분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앞에 게 뭐예요? 행 동그라미 구 동그라미 법 집행의 법 공권력 행사의 공 그 거부와 할 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할 때 준 행구법 공거준 얘가 처분 및 재결 등이 있다. 역시 이 행구법 공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상 적격의 문제고 역시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고 헌결됐을 때는 각하합니다. 소송 요건 일반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3번은 됐고요. 3번은 뭐냐면 처분은 맞는데 다른 불복 절차가 있을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되죠. 이미 배운 거예요.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의제기하라 그랬죠. 과륙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순간 처분이 없어져 버려요. 취소할 필요 없죠. 통고 처분도 뭐라 그랬어요? 기간 내에 안 내면 없어진다 그랬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법원 가서 무죄 주장하면 돼요. 불기소하면 헌법 소원 제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안 됩니다. 항고소송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 네 가지가. 그죠? 별표. 그 다음에 처분과 행정행위는 어떤 관계냐? 이건 이미 했어요. 행정행위 할 때.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좀 다르다. 뭐가 더 크다? 처분이 더 넓다가, 그죠? 둘째 줄 끝에. 쟁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A의 둘째 줄 끝에. 실체법상의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다. 넓다가 동그라미죠. 뭐가 넓다고? 처분이 더 넓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자는 게 이원설. 다음 페이지는 1번은 됐고요. 이론설은 아니다.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똑같은 거라고 보자. 동일 둘째 줄에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 판례는 뭔지 모르겠고요. 결론 몰라도 되고요. 이론설, 이원설. 시험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원설에 따르면 실체적 행정행위가 쟁송법상의 처분 개념보다 넓다. 바꿔내는 거죠. 행정행위가 넓은 게 아니죠. 그 정도로 나온 적이 있다. 이론적인 얘기니까 뭐가 답인지 없어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넓다, 동일하다. 다음 이제 처분의 개념. 행구법, 공구준. 이미 행정행위 할 때 다 배웠어요. 그렇죠? 행정청이란 건 어떤 걸 말한다? 다 배웠고요. 그래서 판례 1번 A, 2번 A, 3번 A, 4번 A, 5번 A.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를 무조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암기가 돼야 됩니다. 성읍공사가 한 공매 처분은 처분. 피고는 이미 했죠? 성읍공사. 또 뒤에 피고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전력공사가 하는 하나 둘 셋 넷 2번 판례에 전력공사 동그라미 거기서 전력공사 밑에 셋째 줄 밑에 뒷부분 줄 거세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그러니까 전력공사가 경매를 붙이는데 어떤 업체에 대해서 너는 빠져. 너는 옛날에 세금도 잘 안 내고, 그렇죠? 옛날에 내가 입찰을 했을 때 너 허위로 서류 낸 것도 들킨 적이 있잖아. 너는 부정당한 업자야. 이번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어. 제한을 해버리더라 이 말. 자, 나는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돼요. 아주 큰 건이야. 한 20억짜리 프로젝트야. 이걸 수주를 따면 우리 회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당업자라고 입찰 참가를 제한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어떻게 다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뭘 고민해야 돼요? 공사니까 이게 공법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이건 국가가 아니니까 지자체가 아니니까 이건 사법관계라고 봐야 되는지, 여기 제일 먼저 고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첫째 날 1편에서 했죠.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은 중요하다고. 자, 여기서 공사가 했으면 사법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조달청장이 이렇게 부정당업자를 제재했으면 그거는 공법관계, 처분성 긍정이에요. 공사가 포인트예요. 공사가 나오면 사법관계. 자, 이 얘기가 그러면 저 앞에 나와 있겠어요? 없겠어요? 1편에 나와 있겠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해 가보면 조달청장이 한 거, 부산광역시장이 하면 공법관계과 사법관계과 공법관계, 공사, 공기업이 한 건 사법관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행정계획 할 때 했어요. 처분성 긍정. 지방의회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 의결을 해버리면 의장은 잘려요. 처분성 긍정. 대한주택공사가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을 딱 만들어내면 처분성 긍정. 다 A급. 처분성이 긍정이란 걸 외워야 됩니다. 다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위라 해야 돼. 따라서 구체적이라 해야 되지 일반적 추상적 법령은 안 되죠. 일반적 추상적 법령 또는 내규는 X. 다만
B의 처분적 법령은 동그라미 되죠. 공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위로서 내려와야 돼요. 따라서 첫째 줄 끝에 공법상 계약 및 사법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겠죠. 다음에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라 해야 되죠. 따라서 둘째 줄 내부적인 행위나 알선, 권고, 단순한 통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될 거다. 그죠? 동그라미 다 했던 거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부정. 다음 거부처분이 뭐예요? 신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작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부작위는 말이 없는 거예요. 거부는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처분과 부작위는 구별되죠. 자, 이미 디귿은 했어요.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은 첫째, 처분을 거부해야 되겠죠. 공권력 행사를 거부해야 돼요. 계약을 안 맺는 거 이런 건 안 되죠. 국가가 와갖고 컴퓨터 10대를 팔아래요. 아, 난 너한테 팔기 싫다. 이게 거부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사법상의 거부 행위니까 계약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공권력 행사를 거부해야 돼요. 또한 B, 그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A와 B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처분을 거부해야 되는 거야. 처분성이 있는 걸 거부해야 돼요. 자, 그거는 쉬워요. 문제는 C예요. C.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거부처분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판례예요.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존재할 것. C가 별표예요. 이에 대해서 학설은 왜 그렇게 보느냐? 아니다. 판례가 맞다. 견해가 대립돼요. 몰라도 돼요. 3번. 자, 어쨌든 판례는 신청권이 있어야 되니까 언제 신청권이 있는 거냐 이 말이야. 판례는 신청권의 전부는 있고 없는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신청인이 중요하지 않고 관계법규로 해석합니다. 관계법규 해석에 의하여 일반적인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동그라미 결정되는 것이고, 사선 꺾고 그게 아니라 신청인에게 일반 국민에게 신청인이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서, 자, 다음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다음표 닫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데 나는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원래 건축 허가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런데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거부 처분이 나오겠죠. 자, 이때 이 거부를 다툴 수 있겠냔 말이야. 갑이 건축 허가 공권력 행사, 건축 허가를 거부하면 얘가 건축을 못하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축 허가라는 처분에 대한 거부 맞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냐 이 말이야. 관계법규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일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권이 있는 거야. 그게 법규상 신청권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이 신청의 인용이라는, 신청에 대한 인용이 뭐예요? 허가 신청에 대한 인용은 허가를 해줄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만족적인 결과, 건축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신청했으면 응답을 해줄 권리, 적어도 그 정도 의미. 아니면 법에 신청한다, 신청서 이런 말이 있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운표 해놓은 걸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 X라고 하시면 돼요. 별표 2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거부 처분에 대하여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뒤에 이제 판례들이 쭉 다 암기해요. 1번 AA, 2번 B, 3번 B, 3번은 암기라고 해놔야 돼요. 특이합니다. 금강수계 중에 이러이러한 걸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둘째 줄 유역환경청장 등이 매수 거절의 결정을 한 사안에서 매수 거절은 뭐예요?
야, 이거 내 거 좀 사라. 그랬더니 황경선생이 나는 네 거 안 사. 이거예요. 이거 뭐야? 계약이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술 거절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달리 다툴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처분성을 긍정해 준 판례예요. 우리 상식대로 하면 매수 거절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B급. 4번 A, 5번. 자, 서울특별시에 철거민에 대한 시형 아파트 특별 분양 개선 지침이란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침에는 일정한 철거민들한테 분양권을 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철거민이 분양 신청을 했더니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자, 그 위에 서울시가 만든 무슨 지침하면 우리가 행정입법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팁으로 서울시가 만든 무슨 지침은 다 뭐라고 보자?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자. 그렇죠? 따라서 둘째 줄에 보시면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이러한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 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신청은 신청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의한 신청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급. 6번. 이것도 이미 했죠. 불가정력이 생겨버리면 취소, 철회, 변경을 구할 신청권은 없다 그랬죠. 취소나 변경이나 철회는 행정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일일이 신청권 줄 수 없다. A급. 7번. 임용 지원자 중에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는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의 임용 신청 거부는 처분이 돼요. 그냥 일반 임용 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닌데, 이 사람은 임용한 사람들 중에 통과돼 가지고 면접 대상자까지 올라간 거야. 이 정도 된 사람에 대한 임용 신청 거부는 처분성 긍정해 준 거예요. 신청권. 이 정도는 신청권이 있다. B급. 8번. 지자체 장의한 건축 협의 거부 행위는 상대방이 국가 등의 행정 주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가가 자치단체 장한테 건축 협의를 신청했더니 건축 협의 거부를 했더라 이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특이하게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역시 협의면 뭐예요? 매매 비슷한 거잖아요. 계약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도 처분성을 긍정해 준 거예요. 이게 C급. 뭐 외워도 되고요. 뭐 B급 해서 암기라고 해놔야 돼. 이거는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미 배웠던 거예요. 처분. 이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몰라도 돼요. 그냥 처분이냐 아니냐 말면 돼요. 처분적 법규명령, 두밀분교 조례, 처분성 긍정. 일반 처분도 처분이니까 처분성 긍정.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성 긍정.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처분성이 긍정된다는 것만 알면 되죠. 716페이지 동그라미죠. 강제 격리행위, 이송조치행위, 영업소 폐쇄행위, 단수처분 다 처분성 긍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 고찰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복습하는 자리예요. 다 배웠어요. 입법, 계획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기본계획은 부정, 관리계획은 긍정. 준법률행위는 다 되는데 특히 공정은 원래는 뭐 가옥대장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데 토지분할 신청, 지목변경, 건축물 대장 신청 이런 거는 긍정해 줬다더라. 일반 처분 긍정, 확약은 어권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하다고 해서 처분성을 부정하더라. 단순한 간념의 통지는 인사발령, 정년퇴직발령은 처분성 부정. 권력적 사실행위 긍정, 비권력적 사실행위 부정. 행정부 내부적인 행위는 처분성 부정. 특별권력관계도 처분이면 오늘날은 다 처분성 긍정.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다 취불적 할 때 다 처분이 되더라. 부관 중에는 부담만 처분, 반복된 행위는 1차 계고만 처분,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
처분성 부정. 다만 건축신고 반려 행위는 긍정.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거부는 긍정. 사법상의 행위는 당연히 처분이 아니죠. 행정소송 말고 아까 이미 발표했던 거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과태료나 통고 처분은 처분성 부정. 이걸 어떻게 따라와? 이미 공부한 사람은 이건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판례 별표 2개 다 알아야 돼요. 그걸. 근데 어떻게 다 알죠?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 알죠? 알아야 돼요. 물론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씩 그렇죠?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하나 나올 때마다 외우고, 그렇죠?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들은 뭐 잘 안 나오니까 빼버리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요. 이제 뭐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데 외우는 방법을 지금 이거 갖고 뭐 이틀까지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하다. 이미 한 8, 90%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겠다 이거죠. 719페이지 2번의 기타에 1번 판례 A급, 2번 판례 A급. 3번 2번 판례 A, 1번 판례 A, 3번 판례 A, 4번 판례 A, 5번 판례 B, 6번 판례 A. 그 7번이 빠졌는데 7번 해서 A급. 그 밑에 8번 빠져서 8번 해서 A급. 다 했던 거예요. 그 밑에 국토해양부 나오는데 그게 9번이고 B급. 그 밑에 구건축법 C급. 건축협의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까 협의, 이상하게 협의가 지금 2개, 3개 정도가 처분성을 긍정해준 판례가 나오고 있더라. 기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학 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기간 만료 통지는, 이 얘기가 나오면 김민수 조교수 사건, 하허면 특인대 확공 통수할 때 그 통지에서 했던 판례 A급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처분성 긍정. 2번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당연퇴직은 이 인사발령 때문에 퇴직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형성적 행위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야죠. 답은 2번 처분성 부정. 3번 지목 변경 신청하면 처분성 긍정. 4번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하면 두밀분교 조례 처분성 긍정.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조금 쉬는 게 아니라 많이 쉬었다가 재결을 하죠.